자, 공범의 종속성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협의 공범을 말합니다. 협의 공범은 교사범 종범이잖아요. 교사범 종범이라고 하는 것은 정범을 교사 방조하여 범죄로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이때 밑에 문제점 나와 있죠? 교사 방조하여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로 나가게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이때 이 협의 공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이냐 아니면 독립하여 성립하는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밑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도표가 나와 있잖아요. 도표. 이 도표를 보기 전에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면 자, 6번 공범의 종속성. 이 공범이 뭐다? 협의 공범이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림 보죠. A가 교사 방조 형태로 범행 가담해요. 그래서 물건을 훔쳐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B에게 A가 교사 방조를 해서 범죄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나쁜 거잖아요. B가 물건 훔쳐오든 안 오든 간에 왜 가만히 있는 B를 왜 훔쳐오게 하냐고. 이 자체가 가벌적이다. 이 자체가 반사회적이고 이 자체가 가벌적이다는 견해가 독립성설의 독립. 그 자체가 독립하여 범죄가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성설에 따랐을 때는 이 교사 방조 시에 착수를 인정해 버립니다. 됐나요? 근데 이것은 우리 현행법하고 우리 학자들 다수설이 취하고 있는 견해가 아니야. 근데 요즘은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뭐 다수설 판례를 떠나서 물론 이제 공범 종속성설은 더 중요하긴 하지만 요즘에는 이 독립성설까지 이거를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교재를 가볼게요. 교재를 가보시면 여기 독립성설 나와 있지? 독립성설은 교사 방조 행위 그 자체가 나쁜 행위고 그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에 정범이 착수에 나갔는지 아닌지를 따지지 말고 이 자체만으로도 독립하여 처벌하자. 이 견해가 독립성설이에요. 됐나요? 일단 개념을 알아두세요. 개념을 알아두시는데 현행법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아닙니다. 그럼 현행법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뭐냐? 종속성설이지. 종속성설. 종속성설은 어떤 뜻이냐면 다시 노트 가볼게요. 자, 정범이 A가 지금 물건 훔쳐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B인 정범이 집에 뛰어들어가요. 집에 뛰어들어가서 물색 행위를 해요. 물건이 있나 없나, 훔칠 물건이 없나 물색을 하면 착수가 되고 취득하면 기수가 되죠. 적어도 이 B라는 정범이 범죄 현장에 가서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을 때, 이 물색행위로 나아갔을 때, 즉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을 때, 그때 협의 공범이 이 착수에 종속하여 범죄가 성립한다 이거예요. 종속이란 말은 이 B가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을 때 그때 뒤따라가서 성립한다 이 뜻입니다. 즉 착수에 나가지 않았다면 종속할 일도 없고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종속성설이라는 거죠. 됐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이자 판례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 한번 와볼게요. 자, 잘 보세요. 공범은 정범에 착수가 있을 때 종속하여 성립한다. 착수가 없으면 종속할 일도 없고 성립할 여지도 없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종속성설이라고 하는 것은 종속하여 성립한다 했으니까 성립상의 종속성인 거예요. 처벌상의 종속성이 아니라. 즉 B가 처벌받아야 A도 처벌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립상의 종속성을 말한다 이거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착수입니다. 착수. 독립성설은 착수가 있든 없든 말든 교사 방조 행위 자체가 있으면 착수인 거고, 종속성설은 정범의 착수가 있을 때 뒤따라가서 공범이 성립하는 거고. 됐어요? 개념 정의를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개념 정의에서 다 시험 문제가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밑에 개념 있지? 공범의 미수, 간접정범, 공범신분, 자살관여죄. 물론 이 네 부분에서 종속성설과 독립성설의 견해가 완전 갈라져요.
이 부분은 옛날 사법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공부를 했었어야 돼. 시험 잘 나왔으니까.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는 출제가 안 되었는데 최근에는 출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네 가지 파트에서 이 두 개의 학설이 견해가 달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올 때마다 공부를 해두시면 돼요. 지금 이거를 공부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그래서 간접정범이라는 개념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 간접정범 배울 때는 이 개념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밑에 미술 공범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사법 방정을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은 333줄 배우지도 않았잖아요. 그쵸? 자살관념죄는 강론에 가면 나옵니다. 강론에서. 아직 강론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은 개념 정의만 확실하게 해두시고 4개 파트에서 이 두 가지 학설이 견해가 달리하더라고 하는 것을 봐두시면 돼요. 18년도 경찰 간부, 12년도 승진에도 나왔고 앞으로는 더 나올 겁니다. 앞으로는 채용도뿐만 아니라 더 나올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은 개념적인 관련해서 판례 보도록 합니다. 판례 보세요. 자, 밑에 판례 나와 있죠? 자, 보시면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함에 있어서는 먼저 정범의 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는 말은 공범 종속성서를 우리 판례가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밑에도 마찬가지죠.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고 해놓고 정범 동그라미. 착수가 있어야지만 방조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착수가 없다면 방조도 없다 이 말이야. 그쵸? 밑에도 정범 나와 있죠. 정범의 사기나 사기 미수의 증명이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이 증명이 없다면 방조 그딴 것도 없다 이 말이. 됐나요? 됐고 이 세 개 판례 중에서 첫 번째 판례가 제일 출제가 많이 됐어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통설과 판례는 종속성설이라 했잖아요. 근데 종속성설이 우리 형법 총론 강론 전 파트에서 모든 이론 부분을 깔끔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흠이 있어요. 그 흠이 있는데 그게 여기 공범의 미수 파트에서 그리고 맨 밑에 자살관여죄 파트에서 설명을 잘 못해. 여기하고 여기에서 이 두 개 파트에서는 이 독립성설의 설명을 더 잘해 깔끔하게. 자,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도된 교사를 몰라요. 모른다. 31조 2항 3항이거든. 우리 형법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거든. 기도된 교사가. 이제 종속성설은 이것도 깔끔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깔끔 설명 못해요. 특별규정으로 봐. 자기네가 설명 못하면 특별규정이야. 자기네가 설명 잘하면 당연규정이고. 근데 반면에 독립성설에 가보게 되면 기도된 교사는 우리 독립성설에 봤을 때 아주 설명이 매끄럽게 설명 잘 되거든. 그래서 당연규정으로 보죠. 그렇죠? 다음 자살관여죄 강론 가면 나옵니다. 이게 252조 2항인데 종속성설은 이 자살관여죄 부분을 설명을 잘 못해. 그래서 특별규정으로 봐. 그렇지만 독립성설에 가보게 되면 자살관여죄는 우리 견해에 따랐을 때 설명이 아주 잘 돼. 당연규정으로 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부분 기도된 교사와 자살관여죄 부분에서는 저쪽 학설이 설명을 더 잘하더라. 그래서 저쪽은 당연으로 보지만 우리 쪽은 특별조항으로 보더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간접정범은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간접정범은 당연히 제한적 이론에 종속 이론에 따랐을 때 당연히 뭐다? 이것도 정범 개념을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볼 거냐 공범으로 볼 거냐 견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종속성설은 이거를 정범으로 봐. 그래서 정범 개념을 인정한단 말입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이 종속성설에 따랐을 때는 간접정범과 공범을 구별할 수 있는 거지. 있다고 봐야 돼. 그렇지만 독립성설로 가게 되면 간접정범은 공범이 되는 것이라서 정범으로 처리를 하지 않아. 정범 개념을 그저 부정해버려. 따라서 간접정범을 공범으로 가버리니까 공범 처리하기 때문에 간접정범과 공범이 구별이 안 돼. 그런 점에서 양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이게 33조인데요. 공범과 신분 관련해서 이 종속성설은 본문을 원칙으로 봐. 본문을 원칙으로.
그렇지만 독립성설을 가게 되면 단서를 원칙으로 봐. 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됐어요? 됐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들 이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됐고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 두셔야만 돼요. 됐어요? 다음 볼까요? 자, 종속성의 정도라고 나와 있지? 자, 문제점. 종속성설을 취할 때 이런 말이야. 종속성설을 취하지 않으면, 즉 독립성설을 취하면 종속성의 정도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종속성설을 취할 때는 정도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종속성설을 취할 때 노트 펴보세요. 자, 이 그림에서 정범인 B가 착수행위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착수행위로 나갔죠. 착수행위로 나가는데 착수가 어느 단계까지 나아가야지만 A가 종속하여 성립하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즉 B인 정범이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그 외에 가벌성 이 4단계가 있는데 4단계 중에서 몇 단계까지 나아갈 때 A가 종속하여 성립하느냐는 얘긴데 답은 나와 있지. 이 2단계. 그렇죠?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이 2단계 이 행위라고 했잖아요. 행위자가 아닌 행위였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불법이잖아요. 이 불법이잖아요. 즉 불법 단계에 해당되는 2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이 위법성 단계까지 나아가야지만 A가 종속하여 성립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제한적 종속 형식이다. 이게 제한적 종속 형식. 됐어요? 개념적인 아시죠? 이게 다수설이었는데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다수설만 공부를 하면 됐었어요. 나머지 학설은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근데 요즘 최근 경향을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교재 가볼게요. 자, 보시면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을 때 종속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최소한, 제한적, 극단적, 최극단적 4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4가지 견해가 다시 노트와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1개, 2개, 3개, 4개 해서 교재 가보시면 최소한, 제한적, 극단적, 최극단적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가보면 그치? 최소한 가보면 구성요건 해당성까지 나아가야 된다. 제한적은 아니다. 그거 외에 플러스 위법성까지 나아가면 된다. 극단적은 거기에다가 책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견해고 최극단적은 더 나가야 돼. 책임뿐만 아니라 그 외에 가벌성까지 나아갔을 때 종속하여 성립한다는 견해지. 답은 뭐라고? 답은 2번이라고. 제한적. 그쵸? 그래서 요 사례를 한번 볼까요? 12살 난 아이가 있어요. 책임 무능력자지. 이 아이를 교사하여 절도하게 하였다는 거야. 그쵸? 그쵸? 그러면 최소한 같은 경우에 이 아이가 훔쳤다고 하면 적어도 구성요건은 다 갖췄잖아요. 갖췄으니까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지. 그쵸? 제한적도 마찬가지지. 위법성을 구비했기 때문에 당연히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책임을 가지게 되면 책임 무능력자라 했지 않습니까? 책임 능력을 못 갖췄어. 그러니까 교사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책임 능력까지 갖춰야지 교사가 되는 것인데 책임 능력을 갖춰야지 못했으니까 교사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럼 부재자. 그건 아니지. 간접이 되는 거지. 그쵸?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4개 학설들 중에서 요 제한적을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은요. 위법성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사례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밑에 기출 가볼게요. 제한적 나와있지? 제한적. 여기 제한적 나와있지? 제한적 이론에 따르면 13세인 책임 무능력자 을에게 절도행위를 교사했을 때 교사 될 수 있어 없어? 있지. 위법성 단계 나갔으니까. 그치? 나 된다 했잖아 여기. 된다 했잖아. 된다 했잖아 여기. 교사가 된다고. 교사가 될 수 있다 해야 되는데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지. 제한적 이론에 따랐을 때 정범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책임 조각이 돼도 공범이 될 수 있다 했잖아요. 이 두 번째 사례에서. 그치? 자, 이 제한적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출제가. 극단적도 나오잖아. 극단적. 극단적은 뭐 어디까지 나가야 돼? 극단적은 책임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 그래야 종속해서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책임 무능력자는 책임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책임 단계까지 못 나가는 거잖아. 그치? 교사 될 수 있어 없어? 교사 될 수 없는 거지.
여기도 갑이 을을 교사하여 을의 아버지의 물건을 훔쳐가게 했네요. 극단적이 여기지. 극단적 책임까지 나간다 그랬잖아. 그치? 교사될 수 있어? 여기. 될 수 있지. 책임까지 나갔으니까. 다만 가발성을 못 갖춘 거지. 교사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치? 틀렸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분들이 이거 다 하려면 좀 벅찰 수도 있는데 제한적하고 극단적은 알아두세요. 제한적, 극단적은. 그나마 4개 학설들 중에서 제한적과 극단적이 좀 많이 나왔어요. 책임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한적은 교사 위법성까지 나가면 되는 것이고 교사가 되더라. 근데 극단적은 책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례에서 책임 못 갖췄으니까 교사가 안 되더라 이거야. 보통은 이 12살이나 13살 미성년자를 가지고 책임 무능력자를 가지고 제일 시험 문제를 많이 낼 겁니다. 그나마 낸다면. 물론 여기서 아버지 물건 나온 것도 있지, 친족 상대를 갖고 나온 적도 있지만 도표 볼게. 도표 관련해서 예전에 이건 사법시에 나온 건데요.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최소한 종속 형식은 구성요건 해당성을 갖춰야지 공범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단계만 갖추면 다 공범이 되는 거니까 그 밑에 거 말할 것도 없지. 위법성, 그 밑에 것도 이거 구성요건 갖췄으니까 공범이 되는 거고, 구성요건 갖췄죠? 그럼 공범 되는 거지. 구성요건 갖췄죠? 공범 되는 거지. 구성요건 갖췄죠? 공범 되는 거지. 그쵸? 두 번째,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성을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공범 되는 거지. 위법성 갖췄지? 공범 되는 거지. 갖췄지? 공범 되는 거지. 이건 못 갖췄지? 첫 번째, 여기 못 갖췄지? 못 갖췄지? 그럼 공범이 안 되는 거지. 간접이 되는 거지. 그 위에 거 말할 것도 없고, 안 되는 거지. 최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성요건을 갖춰야지 공범이 되는 것이므로 구성요건을 못 갖췄으면 공범이 아닌 거지. 세 번째, 극단적. 극단적은 책임까지 갖췄는데 책임 갖췄죠? 책임 갖췄지? 공범이 되는 거지. 여기 책임 갖췄지? 공범이 되는 거지. 그 위에 거 책임 못 갖췄지? 공범 안 되는 거지. 못 갖췄지? 안 되는 거지. 못 갖췄지? 안 되는 거지. 최극단적은 가벌성을 갖췄는다 그랬죠? 그럼 여기 공범 되는 거지. 그 위에 거 못 갖췄지? 안 되는 거지. 그럼 말할 것도 없지 여기다. 안 되는 거지. 제가 왜 그리는지 아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여기 최소한에서 제한적 이렇게 갈수록 칸이 줄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서 세 칸 됐고, 세 칸에서 두 칸 됐고, 두 칸에서 한 칸 됐죠. 이렇게 갈수록 공범 첫 번째 네 칸이고, 공범 세 칸, 공범 두 칸, 공범 한 칸. 갈수록 공범이 줄어, 그치? 갈수록 줄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반대로 간접이 늘잖아요. 간접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쵸?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대로 극단에서 최극단에서 극단으로 극단에서 제한적에서 최선으로 갈수록 공범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늘어나네. 이렇게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공범이 늘어나네. 반대로 간접은 줄고, 그쵸? 그래서 보세요. 이거 보세요. 종속성이 완화될수록, 완화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최극단에서 극단에서 제한에서 최소로 이렇게 완화될수록, 그쵸? 공범의 성립 범위는 넓어지잖아. 넓어지지, 이렇게. 넓어지지? 반대로 간접은 줄지.
그래서 완화된다는 말은 왼쪽으로 갈수록 이런 말이죠. 공범의 범위는 넓어져서 간접은 공범 속에 흡수가 된다. 그 말은 간접 칸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기출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 못 만들어요. 기출이니까 갖다 놓은 거지. 자, 제한적 종속은 극단적 종속보다 간접 정범의 범위가 좁아진다. 맞아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제한적하고 지금 극단적을 묻고 있잖아요. 자, 제한적은 극단보다 간접의 범위가 좁아진다. 제한적은 2칸이고 간접은 3칸이야. 그치? 그러니까 좁아지는 거 맞지? 처음 들으니까 힘들 수 있는데 2-3번 들으시면 돼요. 자, 다음.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처벌 근거가 있는데요. 처벌 근거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근데 기출된 적이 있어. 검찰직에서요. 검찰직에서 한 2번 나왔는데, 한 10년, 15년 동안 2번 나왔는데, 그래서 넣어놨긴 넣어놨는데, 워낙 여기까지만 봐도 어차피 공범의 일반론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공범의 일반론에서 수십 문제 낼 수가 없잖아요. 나오면 한 문제지만, 여기까지 공부했으면 됐지. 이 처벌 근거는 출제 가능성이 빈약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교재에 넣어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보시면 공범은 정범의 행위에 가담했지만 구성요건에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처벌되는 이유가 뭐냐 관련해서 이제 학설이 이제 대립하게 됩니다. 학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책임 가담설, 불법 가담설, 순수 야기설, 종속적 야기설, 혼합적 야기설 등이 있는데 읽어보세요. 특히 이 극책임 가담설은 극단적과 결부되고 불법은 제한적과 결부되고 순수는 독립성과 상통하고 뭐 그런 견해예요. 여기 비판점도 있고 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건너뛰는 거예요. 종속적 야기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범의 불법은 그 근거 정도에 있어서 모두 다 정범의 불법에 종속된다는 이 수정된 야기설이 이제 종속적 야기설이고 그나마 다수 학자들이 이쪽 견해를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고 혼합적은 짬뽕이란 얘기죠. 이 기출이야. 이 검찰직 기출이야. 불법 야기설 기출된 적이 있고 순수 야기설 기출된 적이 있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앞에 것까지 여기까지만 좀 보시면 돼요.